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승민과 한동훈이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을 보면은 한동훈이 보이고 한동훈의 결과는 바로 유승민의 전철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19% 지지율로, 물론 갤럽은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 소위 우파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짠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지율을 항상 제일 최하로 떨어뜨리는 이 갤럽은 제가 진작부터 거부감을 나타낸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었습니다. 갤럽은 자유우파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갤럽의 사장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갤럽 사장이 어느 쪽이었다, 어디였다, 뭐 하는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많지만 저는 사적인 그런 추측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고 결과물인 지지율을 보면은 쭉 보면은 윤 대통령에게 유별나게 좋지 않은 그런 지지율을 항상 선도적으로 이렇게 내는 데가 바로 한국 갤럽입니다. 미국 갤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국의 갤럽. 이름을 어떻게 선점을 잘했죠. 네. 윤 대통령이 지금 19% 지지율이라고 10%대를 맨 처음 기록가 어디냐면 이 한국 갤럽입니다. 3일 전에 그렇게 딱 19% 진입 뭐 이런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지지율은 제가 갤럽을 하면은 15점에서 20%를 갖다 플러스 해가지고 본다. 그러니까 19% 같으면 29%가 아니고 34%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딱 거의 비슷합니다. 괜히 그 10%대 지지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런데 현혹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거는 유승민 네가 이 10%대 19% 갤럽 지지율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결단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정권 내놔라 하는 민주당하고 똑같은 100% 똑같은 얘기입니다. 특검하라는 것. 이런 자가 꼭 한 명씩 있다. 그런데 바로 한동훈은 어떻습니까? 한동훈이는 뭡니까? 내부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가장 중요할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지고 배반까지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 내 법무부 장관 2년 동안 실컷 잘해먹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딱 정치권에 보내주는데도 밀어주고 한 대통령을 비상대책위원장 되자마자 이제는 내가 각을 안 세우면 윤 대통령을 빨리 죽이지 않으면 내가 쓸 수 없다. 이걸 느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김경렬 좌파를 통해서. 좌파를 언제 알았느냐. 좌파를 안 거는 아마 김경률 좌파를 한 거는 김경률을 오히려 한동훈보다 깨끗합니다. 그는 그 자신의 본태적인 길, 좌파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오히려 한동훈보다 인간성이 훨씬 깨끗하다 이리 보입니다. 왜? 김경률은 한동훈을 위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하고 둘이 다 교감했겠죠. 교감 안 하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수면에다가 돌을 던졌죠. 김건희 여사 말이 많다. 예? 디올백 하고 먼저 던졌습니다. 그 다음날 한동훈이가 뭐라 했습니까? 국민의
이제 국민들이 난리 났죠. 저도 그냥 한동훈한테 좀 뭐라고 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빨리 조치를 해라 말이야. 그 저녁 때 바로 얘기했는데 전부 다들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이 한동훈을 꾸짖었습니다. 빨리 조치해라 했더니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 하고 김경률을 탁 감쌌습니다. 짜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짜고 고수도 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9일 아홉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또 한번 딱 꺼내서 자극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대통령과 한동훈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끊어버리는 그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마리 앙뚜아네트가 누굽니까? 오스트리아 공주 아닙니까? 그리고 루이 16세에게 결혼을 해서 실제 상은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주 훌륭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훌륭한 왕비고 예를 들면 사치의 여인으로 이렇게 혁명군들이 프랑스 혁명군들이 전부 다 아주 나쁘게 거꾸로 전부 다 해가지고 길로틴에 올려가지고 목을 쳤잖아요. 그런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실제로는 지금 역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비였다는 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왕비에게 부속되어 있는 그 돈, 소위 얼마를 1년에 써야 된다는 그 예산을 딱 보면 한 20% 정도 쓰고 80% 다 반납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치는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조용하고 그리고 그 왕비로 공주로 자랐으니까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높고 그런데 어떻게 각색을 했느냐. 사치하고 난잡하고 아주 좋지 않은 성적으로도 나쁜 뭐 이런 상으로 전부 아주 가장 나쁜 여자로 만드는 게 바로 프랑스 혁명군입니다. 그래야만 길로틴에 왕비를 목을 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안 그러면 목을 칠 수가 없어요. 왜? 오스트리아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혁명군들이. 루이 16세는 쳐버린 거는 왕정을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혁명이니까 쉽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목을 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나쁘게 말해가지고 목을 쳤습니다. 길로틴에 올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나쁜 마리 앙뚜아네트로 인식은 역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소위 한동훈과 김경률 이들은 벌써 그때 각오를 한 겁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아주 정교하게 한동훈이가 거짓말을 위장을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란 말을 꺼내니까 그 입장이 곤란하니까 저러는 모양이다라고들 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끌고 온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늦게 깨달은 사람들 때문에 63%가 62.8%가 된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10% 지지율을 딱 갔는데 한동훈은 지금 이 명태균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명태균이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은 입을 딱 봉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특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검 결단 내라. 한동훈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승민과 똑같은 의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지금 이틀 동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쇼를 하겠죠. 이재명을 비판하는 척 할 겁니다. 설마 이재명은 지금 비판을 못하겠고 지금 이재명과 소통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할지도 모릅니다.
원래 소통한다고 했잖아요. 이재명이가 그 문자도 서로 주고받는다 했잖아요. 예. 그건 자기 둘이 얘기한 거죠. 한동훈은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이재명이가 까버렸어요. 그리고 만났잖아요. 한동훈이하고 만나가지고 배석해가지고 옆에 주위들 배석 비서실장이고 뭐고 배석해가지고 회의하다가 토론하다가 잠시 둘이서 독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독대 좋아하는 한동훈이가 이재명하고 독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거기서 뭔가 꼬리가 잡혔을 겁니다. 꼬리가 푹 잡혔을 겁니다. 이재명은 녹음기 들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한동훈은 뭐 얘기하다가 초짜가 넘어가지 그 능구렁이한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입장에서 홍준표는 뭐라 하느냐. 전면 쇄신을 하되 특검 그런 거는 안 된다. 그거는 정권 내놓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탄핵하겠다는 건데 특검 결단하라는 거는 탄핵받아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유승민은 탄핵을 받아라 이런 얘기고 침묵을 하고 있는 한동훈은 유승민이 얘기하는 특검 결단이라든가 이 좌파들이 아주 세게 공격하는 지금 바로 이 탄핵을 받아라 하고 나오는 그 상황 변화를 유심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이틀이면 되거든요. 월요일쯤에는 그는 발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명태균 이게 뭐 크게 뭐 이거 오늘 장애 집회가 엄청 크게 합니다. 하고 이제 이날을 오늘 지나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기류가 바뀌는 이러한 식으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감지한 한동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천만에요. 한동훈의 꿈은 물 건너갈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한동훈은 지금 유승민이 10% 19% 특검 결단해라 하고 요청하니까 속으로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곡히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한동훈이 아닌가. 유승민의 마음속으로 심정적 동조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승민이가 SNS에 뭐라 했냐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정권도 보수도 괴멸의 위기에 들어섰다. 용기를 내어 부부가 함께 국민 앞에 나와서 모든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사죄해야 한다. 이거는 물러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유승민 이러니까 정치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가서 누가 돼야죠. 선출직이 돼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떨어지는데 떨어진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요.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절대 용서 못 받을 겁니다. 선출직이요? 국회의원도 안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인의 피에 흐르는 것은 소위 의리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배신자는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퇴행하더라도 역사를 굳건하게 지키는 소위 배신의 논리를 배신의 아이콘을 부셔버리는 그런 한국인의 의리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배신자 한동훈 또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탄핵을 시킨 탄핵의 원흉들은 역사의 면면에서 전부 뒤편으로 꿀렸습니다. 지금 유승민은 아무리 정치에 들어오려고 그래도 때만 되면 들어오려고 그래도 빨간 옷 입고 들어오려고 그래도 빨간 점퍼 입고 들어오려고 그래도 거부합니다. 공천을 해줘도 안 됩니다. 공천을 해줘도 안 되고 하여튼 안 돼요. 아마 정치 낭인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악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가 집니까? 민주당 편은 들어도 갈 수는 없어요. 가면 저쪽에서 배신했는데 이쪽에서 배신 또 안 하겠냐 해가지고 절대로 안 받아주는 겁니다. 적국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갈 길이 없는 겁니다. 한동훈은요.
한동훈처럼 배신을 완벽하게 한 사람은 세계사에 없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검사장 시켜주고 끌어주고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안경 한번 벗어보고 또 빨가벗은 모습으로 한번 보라.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봤을 때 한동훈이가 정말 멋있는 사내인가? 사내는 가장 중요한 건 가슴이고 머리다 이거야. 가슴과 머리가 깨끗하고 피가 부글부글 끓고 정의의 피와 의리의 피가 끓어야 된다. 이게 사나이 아닙니까? 한동훈에 그런 거 있습니까? 국립묘지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추도식에서 갈색 구두를 신고 오는 그런 상스러운 모습이 그게 의전입니까? 그게 여당 대표가 하는 짓입니까? 구두를 갖다가 광채가 나는 갈색 구두를 신고 현충원 추도식에 왔다? 기가 찬 얘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자체가 거짓말로 추도를 하러 왔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몸과 마음이 정하지 못했다. 진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추모, 이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우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지금 연일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차기 대선은 없다. 대선은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대한민국 사라진다. 극좌파들이 이제 되면 이제부터는 끝이다. 이렇게 되는 각오를 하고 그 대신 당도 쇄신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고 대통령실에게도 모든 것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미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딱 해서 딱 하게끔 돼 있고 벌써 이 영부인은 어느 상태에 들어가 있느냐, 활동을 전혀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들어놓어 있는 상태라서 대통령이 이 퇴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들써 본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잘못되어 있을까 봐. 그럴 정도로 심신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빠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한동훈과 유승민, 유사한 어떤 데자뷰를 갖고 있는 유승민보다 더 잔혹하고 잔인한 한동훈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보수 괴멸의 신호탄이다. 이미 보수 괴멸됐고 보수 분열됐다. 여기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보수는 또 뭉치자. 보수가 한두 번 당했느냐? 자, 이젠 또 뭉치자. 윤석열 대통령으로 뭉쳐서 우리 이 난국을 헤쳐나가서 기어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계속시켜야 된다 하는 굳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과 한동훈 대통령에게 은혜를 받은 그자가 대통령의 등에서 비수를 꼽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비수를 한 서너 개 너댓 개 완벽하게 꼽았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히랍 신화에서는 누가 배신의 아이콘이냐, 또 로마 시대에서 가장 그 배신의 아이콘은 누구냐 할 때 브루투스를 갖다가 얘기하죠. 시저의 비서실장격을 했던 브루투스가 공회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저를 딱 옆구리를 칼을 찔렀죠. 그러자 브루투스 너까지도 하면서 쓰러진 시저의 말은 유명하죠. 그 시저보다 더한 배신자로서 남을 사람 바로 한동훈입니다. 역사에, 한국 정치사에 정말 보수 괴멸의 괴멸자로서, 보수를 분열자로서, 국민 분열자로서
좌파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서로 선을 대면서 화양연화가 바로 그것이었던가 하는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던 화양연화가 채널A에 나왔다는 것을 보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나의 가장 화양연화 꼽히는 시절은 문재인 정권 초기 박근혜 대통령 수사일 것이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줬다. 그때 응원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30몇 년을 구형하고 할 때 응원한 사람들은 민주당이죠. 나는 그때를 잊지 못한다.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저 국회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돼 가지고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이게 채널A에 딱 나왔는데 채널A에 그 문장이 나왔어요. 말한 문장이. 그거 보니까 말이죠. 그 진작 받들으면 생각을 바꿨을 텐데 이 홍준표 씨가 한참 있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몰랐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배신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수를 괴멸시킨 자, 보수를 분열시킨 자,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킨 자,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